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융합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공식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강력한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인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국립은행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심지어 리플의 XRP 같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짓눌러 왔던 가장 큰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족쇄가 해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초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CC는 해석서 한 1186호를 통해 이 내용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 문서의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미국 국립은행, 연방저축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이죠. 이 지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포함한 특정 디지털 자산들이 은행의 운영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역대급이냐 하면 은행이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대신 보관해 주거나 암호화폐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은행의 자체적인 운영을 위해 암호화폐를 직접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이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통 금융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디지털 자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완벽하게 세워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OCC 해석서 한 1186호가 은행에 허가한 핵심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은행이 암호화폐를 운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 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이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와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가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활용 목적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스 수수료, 즉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해당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때 제3의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혹은 다른 네이티브 토큰을 보유해서 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은행이 분산형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및 거래를 완료하는데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국경 간 결제나 특정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를 은행이 직접 처리할 때 암호화폐를 중개수단이나 최종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된 증권을 결제할 때 그 결제 레이어로서 XRP와 같은 특정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식적인 승인은 암호화폐를 투기성 자산이 아닌 미래 금융 시스템을 구동하는 운영 인프라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은행의 운영 비용 항목에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한 은행의 암호화폐 활용 범위 확대는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단순히 OCC가 승인했다는 사실을 넘어 이 조치가 현실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규제 대상인 은행들이 이제 분산형 네트워크, 즉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고자 할 때 거래를 수행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마련된 거죠. 은행들은 이미 부동산, 예술품, 주식 등 다양한 전통 자산을 토큰화하는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큰화 플랫폼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솔라나 또는 XRP 레저와 같이 네이티브 토큰을 가스 수수료로 사용하는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됩니다. 은행이 이러한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인프라를 테스트할 때 필연적으로 해당 네이티브 토큰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은행이 수많은 테스트 거래나 실제 운영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의 가스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는 해당 네이티브 토큰의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과 매수 압력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행의 거래 결제 시스템이나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운영 지원 목적으로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24시간 365일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중개자산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규제 리스크 없이 OCC의 공식적인 보호 아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OCC의 해석서한이 갖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와 그에 따른 제3자 우회 경로의 폐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통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사리거나 혹은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참여만을 시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커스터디를 제공할 때도 자체적인 기술로 직접 보관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OCC의 지침은 은행이 특정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을 명확하게 승인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더 이상 규제 불확실성을 핑계로 디지털 자산 도입을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부적으로 디지털 자산 전략팀을 꾸리고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운영 목적의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합법적인 운영 절차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속도를 대폭 가속화시킬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이제는 은행이 인프라를 내재화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써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과거 인터넷 도입 초기에 이메일 주소는 IT 기업을 통해서만 가져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든 기업이 자체 서버를 두고 이메일 시스템을 갖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에 암호화폐가 직접 편입되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OCC의 해석서한 1186호는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치가 아닙니다. OCC는 이미 수년 전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규제의 진전을 꾸준히 이끌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행 조치는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간의 파트너십을 허용했던 지침입니다. OCC는 이미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당시 시장에서는 OCC가 디지털 달러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이번 조치는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 달러에 페그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낮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변동성이 있는 네이티브 암호화폐 자산을 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차원이 다른 진전입니다. 이는 OCC가 디지털 자산의 금융 인프라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행의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적 장애물을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OCC의 일관된 정책 기조는 책임 있는 혁신입니다. 즉 은행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장려하되 반드시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규제 로드맵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압도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OCC의 이러한 전략적인 움직임 속에서 전통금융의 디지털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OCC의 이번 승인 대상에 XRP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은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이자 이 자산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XRP는 태생부터가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에 최적화된 자산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컴퓨터라면 XRP는 디지털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XRP는 매우 낮은 수수료와 압도적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은행의 운영 목적에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완료가 포함된다는 것은 은행들이 기존의 스위프트 같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XRP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유용성을 입증해온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CC의 이번 승인은 XRP가 단순히 가상화폐가 아니라 은행의 미션 크리티컬한 결제 시스템에 곧바로 통합될 수 있는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 자산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대규모의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XRP를 중개자산으로 구매하고 보유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가스 수수료 지급 차원의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수조 원 규모의 유동성 수요를 시장에 발생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XRP의 가치는 이제 코인 시장
시장의 논리를 넘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효율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재조명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XRP와 함께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주요 레이어 1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역시 이번 OCC의 승인으로 엄청난 구조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은행의 운영 목적 중 하나인 가스 수수료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자산들이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대명사이자 현재 수많은 토큰화 프로젝트와 디파이 인프라가 구축된 가장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솔라나 역시 뛰어난 처리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은 모두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해당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들이 이제 규제 리스크 없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기반의 토큰화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나아가 실제 운영에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내부의 수많은 팀들이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매일 수만 건의 테스트 거래를 블록체인상에서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거래에는 가스 수수료가 필요하며 은행은 이를 위해 대규모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직접 구매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수요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의 운영 예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행이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 거래 정산을 위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네트워크를 인프라로 사용하게 되면 이들 네이티브 토큰은 해당 인프라를 가동시키는 연료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네이티브 토큰이 금융 인프라의 핵심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이들 자산의 가치 평가를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단순히 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을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보고 투자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OCC가 은행의 암호화폐 직접 보유를 승인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프리패스를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OCC는 이번 해석서안을 통해 책임 있는 혁신을 강력하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 및 사이버 보호와 같은 위험 관리를 철저히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은 해킹, 도난, 운영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자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곧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보안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며 관련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역시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OCC는 이번 해석서안이 증권거래위원회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다른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CC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 기관이고 SEC와 CFTC는 각각 증권과 상품 파생 상품을 감독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이 세 기관의 영역이 겹치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았는데 OCC가 먼저 은행의 운영 목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당국 간의 협력과 명확성 제시는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영역은 안전하고 정부의 승인해 진행되는 사업 영역이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죠. OCC의 조치는 혁신을 장려하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OCC의 이번 승인은 단순히 몇몇 은행의 업무 절차가 바뀌는 것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이제 투기성 자산 혹은 위험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벗고 전통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서 그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암호화폐를 운영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은행의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등재되고 회계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합법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기관화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이죠.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는 항상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폭발적인 자금 유입을 기억하시죠? 이번 OCC의 조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승인을 넘어 은행이라는 거대 금융 플레이어의 시스템 자체에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사용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잠재적 매수 압력은 ETF를 통한 간접 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하반기라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OCC의 이 조치는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완전한 융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고 그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 네이티브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축적하기 시작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례없는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거대한 게이트웨이가 공식적으로 열린 순간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금융대변혁의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국립은행의 암호화폐 직접 보유 및 활용을 공식 승인한 역사적인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모든 논리적 근거를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OCC의 승인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섭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의 완벽한 제거이자 디지털 자산 시장 확장성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핵심 디지털 자산을 운영 자산으로 간주하고 직접 구매해야 하는 구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투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커스터디 서비스 기반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 이더리움 및 솔라나는 은행이 토큰화 플랫폼 및 디파이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료로서 가스 수수료 수요 급증에 따른 구조적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XRP는 은행의 국경 간 결제 및 거래 결제 시스템의 가장 효율적인 중개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그 유틸리티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전통 금융의 시스템에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이 자산들이 더 이상 변동성이 큰 투기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의 서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초입에 서 계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기회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